우리 집은 교수 집안이라 시장 떡볶이 냄새 나는 건 좀 힘들죠. 그럼 저는 냄새 안 맡아도 되는 집안엔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 모욕에는 더 큰 모욕으로 돌려주는 게 예의죠.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인격은 거기까지구만?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네. 오늘로 끝이에요. 이 결혼도, 그리고 당신 아들 인생도. 안녕하세요. 가족 사이에 얽힌 갈등과 반전을 담아내는 이야기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 나온 단 한마디로 파혼까지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평생 딸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의 자부심과 그걸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의 숨겨진 속마음,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통쾌한 복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있었을 법한 생생한 사연들을 드라마처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냄새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한 구석 그곳에는 3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밴 벽, 세월의 무게로 칠이 벗겨진 간판, 그리고 가게 앞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윤옥 씨, 올해 67이었다. 30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을 잃고 그날 이후부터는 오직 두 발로 서서 인생을 버텨야 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었고 장마철에는 무너지는 천막을 온몸으로 붙들며 손님을 맞았다. 손끝은 늘 설탕과 고춧가루로 거칠었고 어깨는 무거운 밀떡 포대에 굽어갔지만 단 한 번도 못 해먹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에게 삶이란 하루 벌어 하루를 지키는 것이었고 가족이란 단 하나뿐인 딸 서연 씨였다. 서연 씨는 그 시장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자랐다. 겨울 아침, 김서린 창문 밖에서 어머니의 분식집을 바라보며 가끔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늘 가게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판 위 떡볶이처럼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컸다. 어머니는 배운 건 없지만 사람한테 부끄럽게 살진 마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 한마디가 서연 씨의 심장 깊숙이 새겨졌고 그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 서울의 대기업 홍보팀 과장이 되었다. 화려한 회의실, 번쩍이는 프레젠테이션 화면, 매끄러운 말투. 서연 씨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도시의 리듬에 맞춰 살았지만 출장길에서도 엄마가 보내준 떡볶이, 양념을 받아들면 눈가가 젖는 그런 시장 딸이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을 키워준 그 손, 거칠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손을 당당히 세상 앞에 내놓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상견례 날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은은한 참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다.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묵화와 고급 자개 장식장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다. 마치 그 공간 전체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속삭이는 듯했다. 서연 씨는 엄마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듯했다. 시장 바닥의 축축한 시멘트 대신
두툼한 카펫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윤옥 씨의 손은 여전히 시장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 손은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굵게 솟은 마디마디, 오래 젓가락을 쥐고 튀김을 건지던 힘줄. 그리고 기름과 설탕에 벗겨지고 거칠어진 손등. 누군가에겐 투박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서연 씨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역사책이라 생각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생활의 문장이고 땀방울이 찍은 마침표였다. 경자 씨와 태훈 씨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다다르자 윤옥 씨는 그 투박한 손을 살짝 무릎 위로 모았다. 그리고 허리를 45도 이상 깊게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지만 힘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는 시장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하며 다져진 흔들림 없는 톤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순간 서연 씨는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다가 목이 뜨거워졌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기업 과장이 아니라 분식집 딸로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오늘은 엄마를 보여주는 날이야. 부끄러울 건 하나도 없어. 그 짧은 인사 후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테이블 위의 온수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고요함이 이 다음 순간 무너질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따뜻한 국물 향이 테이블 위에 가득 번지고 조용히 흐르는 전통 음악이 귀를 스쳤다. 겉보기엔 고요했지만 네 사람의 시선은 이미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경자 씨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손끝으로 와인잔의 스템을 천천히 돌렸다. 마치 상대의 모든 결을 읽어내기 전에는 잔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눈가에 자리한 잔주름까지도 잘 다듬어진 표정. 그 안에는 오래 쌓아온 품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윤옥 씨가 인사를 마치자 경자 씨의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 미소는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력을 책표지만 보고 평가하는 듯한 미묘한 우위였다. 시장 분식집을 오래 하셨다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어 사이사이에 평가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럼 오늘 메뉴는 떡볶이로 해도 되겠네요? 그 순간 서연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의 세계는 여기와 다르다는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다. 게다가 떡볶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평생 지켜온 일터와 땀을 은근히 낮춰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윤옥 씨는 고개를 숙이지도 표정을 굳히지도 않았다. 대신 잠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시선을 맞췄다. 그 눈빛은 나는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오래 버텨온 사람만의 힘이었다. 서연 씨는 그 순간 엄마의 대답보다도 그 침착한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쾌함이 뚜렷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이 대화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충돌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경자 씨의 말이 공중에서 가볍게 떠돌았다. 식당 안의 부드러운 음악은 그대로였지만 내 사람의 자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내려앉은 듯했다. 접시 위에 놓인 전과 나물은 그대로였지만 맛을 느낄 여유는 사라지고 대신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퍼졌다. 서연 씨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눈가와 입술이 먼저 굳어버렸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듯 말 한마디도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엄마를 향한 모욕이 가볍게 던져진 농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 말은 서연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바늘처럼 꽂혔다. 그 짧은 침묵을 깨고 윤옥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손끝으로 물잔을 살짝 밀어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웃음을 머금었다. 그 웃음은 상대의 말에 굴하지 않는 오래 버텨온 사람만의 여유였다. 떡볶이로도 사람 배부르게 키울 수 있어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묵직한 돌을 고요한 연못에 던진 것처럼 순간 식탁 위에 퍼져 있던 기류를 흔들어 놓았다. 경자 씨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며 숟가락을 맞잡았다. 그 표정은 웃음을 지우려는 듯 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태훈 씨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말 한마디의 힘은 식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서연 씨는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손님 앞에서 때로는 억울한 말에도 웃으며 장사를 이어왔던 그 얼굴. 오늘은 그 웃음 뒤에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윤옥 씨의 짧지만 묵직한 반격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물잔 표면에서 은빛 조명이 일렁였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경자 씨였다. 이번엔 웃지도 표정에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우리 집은 교수 집안이라. 예로부터 인연을 맺을 때도 서로 비슷한 환경끼리 만나야 편하죠. 말끝은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 깔린 의미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은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는 경계선이었고 그 경계선 너머에는 서연 씨와 윤옥 씨가 설 자리가 없었다. 순간 서연 씨의 가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이건 단순히 엄마를 향한 무례가 아니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과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뿌리를 단 한 문장으로 깎아내리는 폭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음을 가장하지 않았다. 천천히 의자를 밀어내며 경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부드러움 대신 단단하게 굳은 결심이 있었다. 그럼 저도 교수 집안 안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 씨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식탁 위의 모든 접시를 깨뜨릴 만큼
거슬리게 울렸다. 태훈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부드러운 조명, 예의 바른 대화는 그 순간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에서 윤옥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보다 묘한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서연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회사 동기, 대학 친구, 심지어 오래 연락 없던 고향 지인들까지. 단체 채팅방과 개인 메시지를 통해 하나같이 같은 말을 전했다. 야, 이거 너 얘기 맞아? 기사 났던데 진짜야? 서연 씨가 급히 검색창에 파혼과 이류 대표를 입력하자 상단 뉴스에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 굵은 제목으로 박혀 있었다. 유명 의류 브랜드 대표, 상견례 자리서 신분 비하 발언 논란. 기사는 명확했다. 교수 집안이라는 발언, 떡볶이라는 농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예비 신부의 대답까지. 모두 녹취 파일과 함께 공개되어 있었다. 짧은 음성 클립 속에서 경자 씨의 웃음 뒤에 묻어있는 냉소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SNS는 더 빠르게 달아올랐다. 짧게 편집된 영상이 샵 상견례 파탄, 샵 분식집 엄마 무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퍼져나갔다. 댓글은 두 갈래였다. 떡볶이가 뭐 어때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을 무시하다니. 저런 집안에 안 들어간 건 신의 한 수네. 반면 태훈 씨가 대표로 있는 의류 브랜드의 공식 계정에는 항해 댓글이 폭주했다. 당장 사과하라, 불매한다. 브랜드 이미지 끝났다. 이 짧은 문장들이 매 시간 수백 회씩 달리고 있었다. 경자 씨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태훈 씨는 며칠 동안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사람들의 상상과 분노를 더 크게 키워버렸다. 그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자 씨와 태훈 씨를 목격한 사람들이 쓴 글들이 이어졌다. 몇 년 전에도 시장 상인한테 반말하던 거 봤다. 원래 저 집안 돈 없으면 대접 안 해줌. 그 글들이 진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씨는 이미 산불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윤옥 씨의 이름이 뜻밖의 방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분식집 엄마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SNS에서 떡볶이로 사람 배부르게 키울 수 있다는 윤옥 씨의 한마디가 짧은 영상 클립과 함께 폭발적으로 퍼졌다. 누군가는 저 말이 진짜 명언이라며 캘리그라피로 적어 올렸고 또 누군가는 샵엄마의 품격 샵 분식집 레전드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어머니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그날 오후 분식집 앞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익숙한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가게 간판을 찍는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섰다. 누군가가 여기가 그 엄마 가게 맞죠? 하고 묻자 윤옥 씨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떡볶이 파는 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뜨거웠다. 평생 땀 흘려 쌓아 올린 하루하루가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이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서연 씨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건 그냥 인터뷰가 아니에요. 엄마 인생을 보여주는 기회예요. 촬영 날 분식집 안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됐다. 제작진이 떡볶이를 국자로 퍼 담는 윤옥 씨의 손을 클로즈업하자 그 손등의 굵은 혈관과 오래 묻은 양념 자국까지 그대로 화면에 담겼다. 리포터가 물었다. 그날 그 자리에선 어떤 마음이셨나요? 윤옥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을 지었다. 제가 떡볶이로 제 딸을 키웠지만 그게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떤 밥을 먹고 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한마디에 촬영하던 스태프들마저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이 나간 후 분식집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한다, 힘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엄마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뉴스 댓글 맨 위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교수 집안, 웃기지 마라. 진짜 품격은 이런 거다. 윤옥 씨는 그 글을 오래 바라보다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구나. 방송이 나간 뒤 태훈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불매 운동은 멈추지 않았고 대기업과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다. SNS에는 여전히 분식집 무시한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옥 씨의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태훈 씨가 내렸다. 말끔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고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조급함과 후회가 묻어났지만 서연 씨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날 내가 더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고 그땐 내가 서연 씨는 그의 말을 끊었다. 태훈 씨, 그날이 전부였어요. 사람은 위기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나죠. 그날 엄마를 무시한 건 말투나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태훈 씨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 씨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태훈 씨 없는 새로운 삶을. 그녀는 계산대 옆에 놓인 가게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고요. 태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갔다. 윤옥 씨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딸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잘했어. 이게 진짜 복수야. 그냥 무시하고 내 길 가는 거.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이제 이 모녀의 삶은 더 이상 그 집안의 그림자와 섞일 일이 없었다. 사람들은
복수를 칼로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날 이후 서연 씨와 윤옥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그들의 삶은 충분히 당당했으니까요. 세상에는 돈보다 명함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품격입니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볼 때 그 자리에서 주눅 들기보다 나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가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상견례에서 시작된 갈등은 결국 파혼과 복수로 마무리됐습니다. 누군가를 얕잡아 보는 말은 한순간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진짜 품격은 직업이나 집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복수는 다시는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서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